안녕하세요, NT형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나요?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도 극심한데 백신 접종은 다들 하셨나요? 드디어 저도 어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왔었답니다. 네, 생각보다 열도 나지 않고 팔도 아프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주변 친구들 대부분도 1차는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접종 때는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얼른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나마 좀 자유로워지고 싶네요. 여러분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아참, 그리고 제 채널이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그만큼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자주 와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식 관련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제 영상이 자꾸 생각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최신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게임 엔터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이 꺾여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드는 뉴스들도 연일 쏟아지고 있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업체 배터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이슈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로 국내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NCM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배터리 대표 기업인 LG화학도 배터리 관련 리콜 이슈가 있었죠. 제너럴모터스가 LG의 배상을 요구했던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만든 이후 LG전자가 모듈로 만들어 쉐보레 볼트에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GM 리콜과 관련해서 LG 측이 총 4,230에서 5,550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 리콜 이슈로 LG화학의 주가는 급락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GM 배터리 리콜 이슈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을 봤던 투자자라면 이번 중국 배터리 화재도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과 이에 따른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는 현재 약 300여 개의 전기차 업체가 설립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나선다고 하면서 규제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게임, 엔터, 빅테크에 이어서 전기차 기업들까지 규제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중국 배터리 화재 이슈로 배터리 1, 2위 업체가 연이어 화재 사고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크고 작은 경쟁사들도 화재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충전 용이성 등을 고려한 R&D 연구와 투자가 가능할까요?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위해 연구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전부 비용이 들어가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연구해서 좋은 배터리를 만들 여력이 된다는 거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리튬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여러 배터리사들이
광물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리튬 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리튬 수요는 총 45만 톤으로 1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2024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1위 2차전지 업체인 중국의 CATL은 장시성에 신형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약 135억 위안, 하나로 약 2조 4,554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 리튬 전지 생산 라인을 세울 계획이라고 해요. 게다가 캐나다 리튬 강산업체인 밀레니얼 리튬 코프 인수 입찰에 참여까지 한 상황입니다. 인수 금액으로 무려 3,483억 원을 제시한 것이죠. CATL이 이처럼 과감하게 투자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이 배터리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 수익성을 개선하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투자해서 안전성까지 겸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중국 정부의 전기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 사안은 정말 전기차 기업에 대한 규제이고 규제에 따른 악재로 작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00여 개 전기차 업체가 설립된 상태지만 절반에 달하는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동부 국가발전계약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가동률이 53%에 불과하다고 해요. 절반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회사가 더 크고 강력하게 성장해야 좋은데 현재 전기차 시장에는 회사가 너무 많고 대부분이 소규모라 중국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더 키워주겠다라는 것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악재로 작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소매 판매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퍼센트는 2020년 대비 자동차 판매 증가량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7월 신에너지 자동차 소매 판매량은 22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9.4%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성장세와 달리 중국 전체 승용차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월 승용차 시장 소매 판매는 150만 대를 기록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과 코로나 확산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공급 불확실성 확대가 일부 기업 감산으로 이어졌고 백신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화로 늘어난 수요 대비 재고가 맞지 않아서 소매 판매에서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승용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인 침투율을 볼 때 7월의 경우는 14.8%로 굉장히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화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공언하고 10월에는 2035년부터 일반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 라는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요. 발표 당시 중국 신에너지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5% 미만이었지만 2035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50%, 하이브리드 차를 50%까지 끌어올리고 휘발유와 디젤 등의 엔진 차량은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토대로 이 시장은 최소 203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시장이에요.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고 보조금 지원금이나 정책 지원금 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장 동력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들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고점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끝났다.
삼성이 중국 비아디 지분을 매각했는데 아직도 투자해? 라는 온갖 노이즈들로 여러분들의 투심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이런 노이즈들이 들려온다고 해도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매수한 기준에 반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 투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의 고수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매수한 이유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매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현재 주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추가 매수했던 가격대인 16,000원대의 가격보다 2,000원대나 더 오른 18,175원에 마감했어요. 지난 8월 6일 가장 높은 종가 기준 18,110원보다 오른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이 ETF가 과연 17,000원대가 다시 올까요? 16,000원대가 올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투자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16,000원, 17,000원대가 온다면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가격대가 된다면 온갖 악재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일 테고 주변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도 패닉셀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이 ETF가 연말에 2만원, 3만원 간다면 16,000원, 17,000원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겠죠. 주식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시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내일 당장 하락하면서 언제 공포의 차트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월요일, 화요일 주가의 상승 기세로 이번 주도 잘 상승 마감해줘서 이 ETF에 투자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직접 공부해보시고 관련 뉴스 기사들도 찾아보시고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개별 이슈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엔트형제 채널에 영상 보러 오시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